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학년도 어떤 입시 전환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교과 성적 반영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서도 한국외대 역시 정시 선발은 늘었습니다. 수시 모집은 59.9%고요. 정시 모집은 40.1%로 지금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모집이 지금 축소가 됐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학교당 최대 20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지금 373명을 모집을 해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 11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아시다시피 등급 환산 점수 혹은 원점수 환산 점수라고 했는데 그 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감소가 되었는데 교과 전형처럼은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아 단지 6명만 감소해서 지금 2022학년도에 1173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면접형이 감소했고요. 서류형은 증가했어요. 근데 면접형은 아시다시피 단계별 전형이고 서류형은 일괄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형을 전형한 학생부 종합이라면 한국 외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서류상의 인재상의 무엇인지를 반드시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점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의 소프트웨어 인재가 신설이 되었다라는 점 그런 차이가 있고 논술 전형에서도 이공계 논술이 실시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한국외대를 논술 준비한 학생이라면 이공계 학생이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정시 모집에서도 좀 반영 방법이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탐구 30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시에서 영어가 그다지 좀 영향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시 준비하는 학생.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영어 1등급과 3등급 점수 차이가 과거 1, 2등급 점수 차이가 됐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3등급 차이가 점차가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영어 1, 2등급 차이처럼 아주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어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 정시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영어는 무조건 1등급에 나와야 되겠죠. 더구나 외대니까. 더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등급은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한 학교당 최대 2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원 불가 대상 학교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안 되고요. 그다음 대안학교도 안 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술 고등학교도 안 되고 기타 안 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은 꼭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은 교과가 90%고 출결과 봉사는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에서가 10%가 출결과 봉사를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죠. 요즘 아이들 거의 개근이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만 충실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충분해도 충분히 봉사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을 적용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등급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라면 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원점수가 좋은 학생이라면 원점수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가장 메리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 생활 기록도 보고 그 다음에 서울권, 강남권 있는 학생들 생활 기록도 보고 반면에 지방 일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생활 기록부도 보고 농특이 되는 생활 기록 봐야 돼. 모든 생활 기록부를 다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학교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특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편차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물론 블라인드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표준 편차를 보면 학교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한 자리 숫자예요. 뭐 3.8, 어떤 학교 뭐 4.7, 한 자리 숫자이고 더구나 평균도 90점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자기가 보통 한 학생은 생각해보니까 94, 95점 나왔는데도 등급이 5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워낙 높습니다. 등급은 낮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 외대를 원점수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급이 좀 높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지방에 계신 어머님들은 이제 저에게도 이제 전화 문의가 오면 항상 걱정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어머님들 그건 아닙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은 줄 아시는데 물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생활기록부가 정말 잘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방에 계시는 일반고 어머님들도 열심히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진짜 서울 제가 어떤 학생 생활기록을 보면 서울에 있으면서도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간 학교가 상당히 많이 25까지 넘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방의 어떤 군, 뭐 시도 아니고 군입니다. 군. 근데 군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편차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일반고 치고 편차가 13, 12 그 정도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는데 편차가 높아요. 그럼 자기가 불리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끌어올리든지 등급으로 올려서 등급이나 원점수 중에 자기 유리한 전형으로 한국 외대를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영 교과도 좀 정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 모집 단위가 국수, 영사, 뭐 역사와 도덕까지 다 포함됐고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이 반영되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이제 사회, 역사, 도덕이 포함되었다라는 점이죠. 국어 30, 20, 그다음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이 반영되고 글로벌 캠퍼스 자연 계열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이 되는데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학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과 뭐가 설정되어 있을까요? 네,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뭐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인데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학교는 당연히 내신 좋은 아이들 지원하는 면접형으로 선발하겠다라는 것도 있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2합4, 그 다음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2합4라고 하면 영어까지 포함해서 2합 4니까 영어 1등급을 찍고 다른 과목에서 3등급을 찍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수학 거기 수능 같은 경우가 정시 모집이 많이 좀 확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별력이 생명입니다. 만약에 정시에서 변별력이 없어지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유능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약간 좀 가오뚱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변별력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럼 변별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수능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려는 아이들에게 보통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정말 3등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자기가 3등급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재수생이 없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대 부활 때문에 재수생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2022학년도 제가 대학교 입시를 쭉 분석하면서 딱 두 가지가 승부수입니다. 물론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건 기본인데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느냐, 그 다음에 면접에서 안타 이상을 치느냐,
이 두 가지가 정말 이번 입시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점, 그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에는 이제 면접형에서는 보시면 면접형은 1단계 3배수고요. 면접 3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3배수, 그다음에 면접 30%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학생부 종합 서류형에 있는데, 네, 일괄 전형.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국 외대가 보는 평가 요소는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학종의 4대 요소인 뭐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데 한국 외대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는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한국 외대를 지금 노리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 외대는 지금 학과 중심이 아니라 계열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학년도에서 아이들을 평가하겠다 할 때는 학과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계열 중심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지 그 학과에 관한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아닌 그 계열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좀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계열에서는 대체 어떤 점을 평가할까요? 네, 외국어 계열이니까 당연히 영어 과목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학교에서 듣는 제2 외국어 있죠. 뭐 일어라든지 뭐 중국어, 러시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제2 외국어, 그 다음에 국어 등 대학에서 충분히 그 언어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학업을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를 이제 평가할 건데요. 수행평가는 당연히 과세특이겠죠. 보고서 역시 본인의 그 진로에 관련된 진로심화 보고서가 될 텐데 단지 자기 해당하는 언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그 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문화권의 관심이 정말 심층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문화권이라고 해서 단지 역사가 아니고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해당 언어에 해당하는 나라의 아픔이라든지 그 모든 게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신적 기준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겠죠. 그 인물의 어떠한 뭐 상해라든지 그 인물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모든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하셔요. 그래서 외국어 계열로 학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단지 문화가 아닌 정치, 경제, 위대한 인물,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그 모든 것 마치 여러분이 그 나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의 한 시민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보고서가 심층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네, 뭐 경영, 경제 그런 학과가 있겠죠. 당연히 평소에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그 해결책에 관한 보고서라든지 특히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특히 과세특위에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로 보면 정말 그 경영 경제학과를 이제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보면 단지 그냥 수행평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만 했는데 문제 해결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학생은 좀 그렇게 드물어요. 보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그 한국 외대를 학종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신에 부족한 학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소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계열이 있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학과나 그다음에 관련된 계열과 관련된 시사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심층적으로 작성해서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 네,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금방 제가 이제 경영과 경제를 헷갈렸는데 금방 그 사회과학 계열도 어차피 뭐 상경 계열 같은 경우도 사회과학 계열처럼 시사에 관심이 있고 본인에 관련된 그 경력 그 이제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는데 이제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하나 좀 차이가 있어. 아까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과 해결책을 두드려야 된다는 건데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수학 우수성이 필요합니다. 그건 기본일 겁니다. 보통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 하세요. 어떤 질문 하시냐면, 그, 이제 자기 아이가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갈 건데, 수학이 꼭 우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수학 우수해야 됩니다. 인문 중에 경영과 경제 상결 계열은 수학 우수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외대는 사회학과, 그러니까 상경 계열 쪽이 문과나 이과 쪽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원치 않아요. 문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문과가 영향을 갖췄다라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회과학 계열에서 수행평가에서 시사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 자기 경험, 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대한 수행평가나 보고서로서도 문과 영향 드러내고 이과 역량은 당연히 여러분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수학적 역량으로서 이과 역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상경계열 지원 학생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권 교과 성적은 이제 두리뭉실하죠. 1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있고 비인기 학과는 4등급 초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일반고에서 그래도 한국 외대를 가고 싶어서 비인기 학과 4등급 초반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외고 학생들 중에서도 네, 그 낮은 등급대로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과 그 전형과 전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내신이 보통 이제 자기가 부족해요. 근데 만약 3점대 그런데 이제 일반고에서 3점대에서 아무리 좀 진로 활동과 비교과 활동했다 하더라도 일반고에서는 약간 좀 학교 자체 내 커리큘럼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외고라든지 자사고 특무 약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한 3등급 초에서 2점대 후반 그 정도 내시는데 정말 자기가 처한 환경 내에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을 활용해서 지원 분야에 관심을 어필하면 그것은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한국 외대는 정말 모든 학생들을 노리면서도 꾸준히 그래도 인기가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데 있었죠. 교과 전형에 있어서 어떤 점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 학종에서 외국어 계열,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그다음 상경 계열, 특히 상경 계열 같은 경우 네, 수학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